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골다공증. 저는 보통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계속 생기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을 쭉 보면서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2차, 3차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이게 결국은 또 사망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을 공부하면서 지금부터 한 몇 주 정도 우리가 골다공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어떤 분들한테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우선 골다공증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조금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네,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우선 일단 여성들한테 주로 더 많이 오는데요. 남성들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여성들한테 많이 오는데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거, 그리고 또 노인성으로 진행되는 거. 우리 뼈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재생되는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노화나 이게 그냥 시간에 따라서 안 좋아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다면 조금씩 발병 원인이 왜 노화 때문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생리적 노화 현상인데요. 이 생리적 노화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위에서 위산 분비가 되는데 위산 분비가 적어져요. 그런데 위산 분비가 적어지면 소화가 당연히 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칼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산 분비 저하로 칼슘 흡수가 안 돼서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또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서 생길 수 있는 게 소화효소도 양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과식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효소도 줄어들고 위장관의 운동력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소화효소와 위산 분비의 저하로 칼슘 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 마그네슘, 망간, 그다음에 실리카라고 하는 우리 골을 형성하고 있는 게 칼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네랄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 노화 현상으로 저산증이나 소화효소의 분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칼슘 흡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칼슘이 뼈 조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그네슘 섭취도 현대인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생리적 노화라기보다도 또 젊은 분들도 마그네슘 흡수가 적어지면 칼슘 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유산도 분비가 잘 되고 소화효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혹시 좀 적더라도 골다공까지 이행되기는 쉽진 않겠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칼슘 이온이, 그러니까 혈중의 칼슘 이온이 떨어졌을 때 골다공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칼슘이 피 속에서 돌아다녀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생명활동을 하는데 칼슘 이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뼈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피 속에서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칼슘 이온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심장이나 모든 세포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떨어지게 되면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뼈잖아요. 99%가 뼈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뼈 속에서 갖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매일 만약 칼슘 이온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뼈 속에서 갖다 쓰는데, 갖다 쓸 때
아주 미량만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또 그렇게 스마트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덩어리째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되는데, 그러면 혈중 칼슘 이온이 왜 부족하느냐, 어떤 우리 몸의 식습관 때문에 부족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나 저산증 때문에 떨어지는 거가 있고요. 그런데 이 저산증은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위 안 좋으신 분들 대부분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쓰려요. 그럼 병원 가시면 어떤 거 처방하실까요? 대부분 그 안에 일정 부분은 위산 억제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예 위산 분비를 아예 기본부터 철저하게 방지하는 약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줄여주는 약까지, 그렇게 위장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혈중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위가 안 좋으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들어와서 생기는 골다공증도 있지만, 또 정상적으로 먹고 산분비도 잘 됐는데 골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많이 배설되는 경우. 그러면 칼슘 이온을 배설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정말 커피 많이 드시죠. 카페인 섭취량이 우리나라 그 증가율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냥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젊은 20대, 30대는 요만한 1리터짜리 커피도 막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배설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만약에 적은데 배설량까지 늘어난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거 되고요. 커피 사용량이 많고, 또 당분이나 고기, 육류 섭취가 많은 경우에 몸이 좀 산성화돼서요, 칼슘을 바깥으로 소변으로 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나 고기 좋아하고 당분 좋아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까지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이제 증폭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어떤 질병이 생기는데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한 가지다 그러면 사실 질병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겹쳐가서 간다 그러면 골다공증까지 이행될 수 있겠죠. 제가 좀 전에 그 마그네슘 말씀을 드렸는데, 마그네슘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결핍이 돼요.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칼슘이 뼈까지 이행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그네슘도 결핍이 되고, 채소, 과일 섭취도 줄어들어서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고, 그런데 내가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장애까지 많이 생겨서 가끔 병원 예약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이 서너 가지 원인이 장기화되면 골다공증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질병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 D, 우리나라는 사실은 비타민 D 거의 결핍 국가라고 할 정도로 혈중 농도 한 30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사실 20도 안 넘어가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일조량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 기후상 그 일조량이 많은 날 있어도 비타민 D가 잘 생성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제가 환자분들 혈액 검사지 이렇게 가져오시고 보면은 비타민 D 높은 분들도 이제 꽤 많이 보이고, 또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경구용으로 비타민 D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는 분들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비타민 D 장에서 칼슘을 흡수를 도와주고, 우선 기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부터 비타민 D는 너무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만성염증,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만성염증 환자분들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을 포함해서 만성염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골 파괴를 일어난다고 해요. 간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골 파괴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성염증까지 있다. 그러면 골다공증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따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만성염증과 골다공증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거의 이 많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방약 중에 아예 칼슘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골파괴를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콜라겐 부족. 우리가 보통 뼈 속에 보면 미네랄, 칼슘, 실리카, 마그네슘 이런 것들만 들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벽돌, 자갈, 돌로 만약에 쌓는다면 그 마무리는 시멘트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미네랄과 조직 사이에 있는 간극을 채워주는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가득 잘 짜임새 있게 들어가 있으면 미네랄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실 골절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콜라겐이 충분하지 않으면 뼈 속도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수분이 적어서 굉장히 드라이해요. 이게 건조해지면 부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콜라겐이 충분해지면 부드럽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단단해지는데 필요한 조직이 그 구성 물질이 사실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다당류, 우리가 히알루론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런 다당류와 콜라겐이 같이 콜라보가 돼서 같이 들어있으면 적정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서 더 단단한 뼈 조직을 이룰 수 있는데 가장 유연성 있고 단단해야 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저는 잇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우선 잇몸부터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걸 시리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요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골밀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유산소 운동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은 근력 운동, 그러니까 뼈를 받치고 있는 이 근육의 근력 운동을 통해서 뼈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는 게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골절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냥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하시는 거, 근력 운동이 이제 부족했을 때 또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 여기까지 오늘 좀 설명이 길었죠.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건 없거든요. 좋은 식단,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식단에 맞는 또 영양소 채워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